안녕하세요. 아레드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자신감 없는 아이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요. 초등학교 4학년 엄마의 보고에 의하면 집 밖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봐야 하고 과제를 할 수 없을 때 울거나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다고 해요.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줌 수업을 하는데 줌 수업 할 때는 발표를 잘 하는데 등교하여에서 발표할 때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유를 좀 물으면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고, 엄마는 아이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운변학원에 한 달 정도 보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 아이가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목소리가 아직 좀 작다고 하고, 아이는 햄버거하고 유튜브로 게임 중계나 노래 듣는 것을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사례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. 우선은 첫 번째로 아이를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. 아이는 아까 집 밖에서 목소리가 좀 작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좀 낮아서 이제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과제를 하다가 할 수 없거나 할 때 울음으로 좀 호소하는데, 이런 부분은 자기 표현이 좀 언어로,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선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집 밖에 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좀 우선은 추측이 돼요. 아이가 목소리가 작은 거는 자신감이 좀 없어서 목소리가 작고, 그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,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아이가 두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발표할 때는 대면하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서 볼 때는 아이가 그래도 적절하게 발표도 잘하고 하지만 뭐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거는 아이가 좀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걸 봤을 때 아이의 기질이 좀 완벽하고 예민하고 불안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이가 뭐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아이의 어떤 부분이 언어적인 어떤 장애나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지만, 만약에 아이가 뭐 말더듬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그럴 수 있다는,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발음에 대해서 아이가 조음 장애를 겪고 있어서 발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는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님이 대처를 좀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이한테 좀 이유를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너가 왜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표를 왜 못하는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,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웅변학원을 좀 보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웅변학원을 좀 통해서 아이의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이런 아이, 그러면은 자신감 활동이나 아니면 개선, 자신감을 있게끔 아이가 어떤 개선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, 연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거울을 보고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가족 앞에서 발표할 부분을 좀 미리 좀 연습을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집에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지인한테 좀 부탁을 해서 지인 앞에서 큰 소리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의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동을 좀 교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야외 활동을
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밖에서 놀 수 있게끔 뭐 보드를 좀 탄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공놀이를 좀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하고 좀 밖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습학원처럼 좀 소그룹으로 하는 학원들 있잖아요. 뭐 2명에서 3명 아니면 뭐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, 6명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게 보습학원에서 아이가 소그룹으로 좀 어느 정도 활동이 되면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있는 학원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해서 아이가 야외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렵고 두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집 밖에 나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가 뭐 나갔다 와 그러면 아이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좀 사갖고 온다던가, 아니면 아이가 아까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햄버거를 사갖고 오는데 요즘엔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비대면으로 햄버거를 사갖고 오는 곳이 아니라 대면으로 좀 햄버거를 사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아이가 직접 가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사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밖에서 혼자서 뭔가를 해도 적절하게 내가 잘 해내는구나, 그런 어떤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나를 좀 표현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말했죠. 칭찬 스티커를 좀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칭찬 스티커에서 뭐 규칙은 이제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, 예를 들어 과제를 하다가 아이가 모르면 우는데 울지 않기나, 아니면 밖에서 나가는 거 힘들어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기나, 아니면은 발표하는 게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발표를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한다던가, 학교에서 발표를 좀 잘 한다던가, 그런 규칙들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상으로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뭐 햄버거나 아이가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 영상 시간을 조금 늘린다던가 해서 요거를 좀 아이하고 같이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은 제가 그 전에 칭찬 스티커 2번째 영상에서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렇게 하던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시나리오 작성보다는 아이랑 같이 우리 어려운 부분을 좀 어떻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엄마가 볼 때는 너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 같다.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좀 적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상의해서 규칙하고 보상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좀 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시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전문적인 RT 심리상담센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, 아이가 어리면 놀이치료를 좀 권해드릴 수 있고요.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크면 미술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놀이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상담사 앞에서 좀 큰 소리로 얘기한다던가,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크게 얘기를 한다던가, 아니면 놀이 과정 안에서 아이가 이제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좀 통해서 성취감을 얻어서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좀 자신감을 좀 획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놀이 치료가 됐든 미술 치료가 됐든 처음에는 1대1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짝치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놀이가 됐든 미술이 됐든 짝치료를 우선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짝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소그룹 활동을 좀 유도를 하고, 그다음에 소그룹도 잘 되면 이제 그룹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활동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자신감이 없어서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우선은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되고요. 어머님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하면 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